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파라과이가 2대0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이 나서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근데 홍명보 감독의 해줘 축구 아니냐, 사실상 선수들의 어떤 능력에 기댄 정도이지 팀 자체가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찬물을 끼얹은 게, 대한민국이 브라질에게는 5대0으로 졌었는데 일본이 브라질을 3대2로 이기면서 어떻게 일본이 이런 결과를 낸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보다 보면은 진짜 이럴 때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진짜 좀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 일단 브라질이 2대0으로 전반전에 앞서가고 있을 때만 해도 뭐 보도는 똑같았습니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 브라질에게 전반 0대2로 마치면서 한국도 그랬다. 그러니까 한국도 브라질에게 2실점을 했고 일본도 그렇게 시작했고 아마 후반전에 더 실점하고 무너지겠지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경기 안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는 뭐 그렇구나, 지겠구나, 일본이 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일본이 굉장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면서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교체에 들어간 이토 주니아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딱 미나미노가 첫 골을 놓은 그 순간에는 이 일본이 좀 기세로 밀어붙이는구나, 왜냐면은 이제 경기 시작 5분 안에 일본이 확실하게 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브라질이 약간 당황한 사이에 이 최후방에서 실수가 나왔죠. 사실상 미나미노에게 패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미나미노는 골대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지점에서 그대로 그냥 슈팅을 날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라과이가 대한민국한테 첫 골을 내줬을 때처럼, 이 수비 실수로 인해 내줬을 때처럼 일본도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미나미노의 골이 터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나름의 어떤 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교체를 많이 둡니다. 조엘린톤, 마티어스 쿠냐, 호드리고 선수를 넣으면서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죠. 일본이 가져간 분위기를. 실제로 그리고 분위기가 잠깐 바뀌는 듯 했지만 일본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다듬으면서 자신의 축구를 해나가면서 두 골을 더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꽤 적극적인 축구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3대2로 역전을 해냈고, 이 장면 진짜 어마무시한 장면인데, 여하튼 3대2로 아야세 우에다 선수가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26년 만인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이기고 나서 브라질이 아시아팀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26년 만에 브라질이 아시아팀에게 패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하면서, 일본이 브라질을 무려 또 역전승이잖아요. 2대0으로 지다가 끌려가다가 3골을 넣으면서 역전을 하는 엄청난 경기가 터집니다. 이거 진짜 마테우스 쿠냐가 머리를 감싸고 있는 장면인데 그럴만한 경기였죠. 경기가 끝나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일본에게 정신력으로 졌다. 첫 번째 골을 실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경기를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 골을 내준 뒤에 우리가 정신력이 급격하게 무너졌고 일본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브라질도 너무 좋은 선수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전술상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리아스 감독이 굉장히 좋은 영병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제 멕시코, 미국을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었고 파라과이전에서도 비기면서 사실은 부진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브라질을 맞이해가지고 깜짝 승을 거두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로테이션 멤버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랑의 어떤 그 스쿼드가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거든요. 퀄리티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반엔 브라질이 그렇게 두 골을 만들어냈는데 후반에 일본이 역전극을 만들어냅니다. 미나미노의 만회골, 그리고 추격골이 터지면서 일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했는데 이토 주냐가 들어가면서 어시스트를 2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교체 카드를 활용해가지고 승리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또 전술적으로도 브라질을 상대로 굉장히 유효한 전술을 만들어내면서 전술의 승리였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 파라과이전은 어떻습니까? 팬들마저 외면한 이 경기에서는 사실은 대한민국 선수들의 승리였다. 이게 어떤 전술상의 승리보다도 이 선수들의 퀄리티가 결국에는 파라과이를 누른 어떤 경기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이강인 선수 개인 능력을 통해서 공 지켜내고 오연규 선수 들어가는 거 보고 오연규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또 그거 받아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추가골을 만들어내고, 물론 파라과이가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상황에서 그 용병술 자체를 칭찬해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전술상의 승리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월드컵 우승이 현실적인 목표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우리 월드컵 우승도 진짜 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코웃음이 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진중하게 이걸 바라보면은 일본은 좀 계획이 있습니다. 마이니치에서는 14일 일본이 브라질을 상대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우승을 현실적인 목표로 만들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전에는 우리가 브라질과 맞붙을 때 물러설지 맞붙을지를 고민을 했는데, 근데 맞붙어야 이길 수 있다. 이 결심도 굉장히 큰 결심인데 실제로 성공을 해냈다는 거는 더 큰 의미가 있죠. 일본은 처음에 이제 2골을 내줬지만 후반 들어서는 전혀 다른 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축구가 오랫동안 세계를 향해 도전해온 결과가 오늘의 승리로 이어졌다라고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골의 주인공이 우에다가 우리는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정말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뭐 선수들의 어떤 뭐 허풍이라던가 아니면 일본 특유의 약간 어떤 감성인가? 라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일본 축구는 100년 안에 월드컵 우승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93년 J리그 출범 당시에 이제 세운 적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번에도 월드컵을 우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우승이 목표인데 고지대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선수들의 적응을 돕는다던가, 이미 뭐 해외 여러 가지 베이스 캠프를 차려가지고 이 J리그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라는 점은 뭐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100년 구상이 있습니다. 100년 구상이 있고, 2050년에 월드컵 개최 또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2005년에 공포를 하기도 했었고, 유로파를 위한 현지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유럽 4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많이 늘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은 그대로 가면서, 심지어 또 자국 감독이죠.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들은 다 자국 감독이 자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상태로 이 자국의 선수들을 이끌면서 달성한 거기 때문에 모리야스 감독을 통해서 어떻게든 또 우승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성 있는 계획,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프라를 탄탄하게 만들고 선수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면서 이 스쿼드를 탄탄하게 만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뭐 여기 이렇게 나오죠. 100년이나 50년의 장기 계획은 생각하기 힘들다. 지 자체 프로팀에서 사람이 바뀌면 좋은 정책도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정치판이랑 똑같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의 걸출할 스타가 있어도 사실상 이 황금 세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이 선수들이 나중에 축구계에서 일하고 싶은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축구판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파라과이를 2대0으로 이기고 포트2를 이제 벗어나지 않아가지고 조편성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좋은 일이기는 한데, 야, 일본이 브라질을 이기고, 그것도 3대2 역전승으로 이기고, 심지어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졌던 아시아 국가가 한국이었는데 26년 전에, 근데 이제 일본이 브라질을 이긴 아시아 국가로서 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블루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 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미로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는 했고, 축구 팬이니까 뭐 재밌는 축구 만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찾아보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본 축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민족성이 기본적으로 이타주의적인 약간 스미마생 문화죠. 이타주의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팀워크는 기본적으로 좀 좋게 발달이 되지만 스트라이커의 확실한 결정, 그리고 사실은 독단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그 스트라이커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해가지고 일본이 성공을 못하는 거다, 월드컵 우승을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이 스트라이커를 길러내는 약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커들을 다 모아가지고 약간 데스매치를 치르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근데 만화에서도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월드컵 우승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에서 되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지금은 되게 민망한데, 그리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일본은 그것을 물론 뭐 이 경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브라질전을 이겼다고 해가지고 뭐 일본이 진짜 세계 대회 월드컵을 우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시기상조고 말도 안 되는 건 맞지만, 근데 가능성을 보았다 라는 것 자체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회와 팬들과 이 선수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모습. 근데 대한민국은 파라과이전에 협회의 무능함뿐만이 아니라 팬들도 잃었잖아요. 파라과이전에 팬들도 다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대한민국 축구 너무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축구 팬으로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긴 소리 했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과 파라과이, 그리고 뭐 일본과 브라질 경기, 이 경기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또 그런 설문조사도 올렸죠. 그러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하나 올렸는데, 대한민국 대표팀 응원하십니까? 제가 이거 올렸을 때요, 뭐 몇몇 분들은 왜 그런 거를 올렸는지 자체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외면한다라고 답한 분들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협회의 운영에 실망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내정된 어떤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능력의 어떤 여하에 따른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로 뽑힌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축구 팬들의 목소리를 아예 응원해버리고, 그러니까 응원하기는 하지만 협회는 또 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수들은 또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수들과 팬들만 힘들다, 저도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점들이 참 일본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더더욱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 국가대표팀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컨텐츠들, 또 축구 컨텐츠 진심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